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대형 보일러 설치, 그러니까 산업용 보일러 설치에 대한 검토, 일부분적인 검토를 한번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보았던 것 중에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왼쪽에 있는 우리 딸, 19년도에 저희 집 질 때 단독주택 질 때 와가지고 현재까지 어, 같이 살고 있는 레트리버입니다. 이름은 보스그. 딸인데 아예 조그만 애들 갖다 두 마리나 물어서 죽여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데리고 살아야지. 이놈도 남한테 버림받은 놈 중에 한 놈이었는데. 그래서 같이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요. 그게 이제 산업용 보일러 이제 물론 뭐 모든 거를 제가 다 보질 않아가지고 어떤 국한적인 내용이겠지만은 우리 그 유지관리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보일러 산업용 보일러 설치 기회가 있을 때 좀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 내용은 목차에 대해서는 절탄기 미연결 보일러와 공기열기와 절탄기 설치 위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절탄기를 이용해서 응축소 온도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그 다음에 일반적인 펌프 전원단의 차압 관계, 그 다음에 산소 농도 측정기 운영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보일러가 음, 왼쪽에 있는 사진 요게 이게 좀 노통영관식 보일러거든요. 여기가 보일러 후단이고 후부 연도가 연기가 이렇게 앞쪽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거 뭐 잘 표시가 안 되네. 어. 그리고 여기 이게 에코노마이저 절탄기인데 절탄기가 이제 급수 펌프에서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왜?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인이죠 여기가 인. 요 물이 다시 절단기에서 나와서 보일러로 흡수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근데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음. 여기에 뭐, 좀 가깝게 찍은 건데, 이렇게 보일러를 설치했을 당시 아마 보일러 교체했던, 신설을 했던, 중간에 교체를 했던 에코노마이저가 이렇게 에코가 달려있는 보일러인데, 이 에코를 연결 안 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를 않고. 이 에코를 사용함에 따라 연료비 세이브가 이게 폐열, 그러니까 진짜 배기가스열을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 6에서 한 10%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급스라인하고 연결을 안 하고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알질 못하는 건지 이 보일러를 설치한 사람도 그렇고 진짜 이걸 설계한 사람도 그렇고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암만 설계를 했다 해서 자기가 설계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게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뭐 누락된 부분일 수도 있지만은 이게 얘기가 됩니까? 국가적인 손실이지.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보일러를 설치할 때 참고하셔서 이런 일은 뭐 제가 아는 분들은 없겠죠. 제 동영상 참고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다음에는 보일러가 이렇게 노통령관시인데 연도를 통해서 이렇게 배기가스가 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 폐연리수 장치가 하나 있고 여기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바깥으로 최종 배출구인데 보일러 우리가 일반적으로 LNG나 뭐 경질유 보일러를 떼면은 배기가스 온도가 보통 암만 못 돼도 한 210에서 한 205, 60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버려지는 폐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통 산업용 보일러에서 이용하는 부분이 뭐예요? 공기열기하고 에코노마이저죠. 그러면 공기열기는 글자 그대로 연소,
시킬 때 그 공기가 들어가는 그 온도를 높여서 연소 효율을 좋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절탄기를 이용해 가지고 급수 온도를 높여서 우리가 어, 보일러에 들어가는 연료가 작게 들어가려고 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 공기 열기는 25도 공기 열기에서 열을 뺏어서 25도씩 25도 정도 열을 빼서야 보일러 에너지가 1%가 절감돼요. 근데 이 급수 온도 같은 거를 상승시키면 6도만 올리면은 1% 정도 에너지가 절감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일러 배기가스 중에 제일 먼저 설치해야 될 것이 뭐냐? 가장 보일러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바로 에코노마이저입니다. 이게 에코노마이저거든요. 여기가 이 D가 이게 지금 사진에서 보면 이게 에코고, 이게 에어 프리터 공기 열기예요, 이게. 예? 그러면 제가 볼 때 제 생각에는 에코를 전단에 설치하고 공기의 열기를 후단에 설치하는 게 맞죠. 왜? 공기는 25도씩 뺏어봐야 1%고 에코는 6도씩만 뺏으면 1%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공기의 열기에서 먼저 열을 뺏은 다음에 에코를 이렇게 설치를 했더라고. 모르겠습니다. 제조사에서 어떤 마음에서 설치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이게 반대로 돼야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부 이럴 수도 있어요. 절탄기에서 열을 먼저 뺐다 보면 높은 온도이기 때문에 결로 응축수가 많이 생겨서 뭐 부식이나 뭐 이런 게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건 하나의 핑계고, 예, 이거는 뭐 결로가 생겨봐야 중화처리해서 버리면 되니까. 우리가 에너지 관리 측면에서 보면 보일러 후단에서 제일 먼저 와야 되는 게 에코고, 그 다음에 오는 게 공기 열기죠. 이렇게 설치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보는 객관적인 얘기예요. 자, 여기에 지금 보일러가 있고 응축수 탱크가 있고 에코노마이저가 있어요. 그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보일러를 뗄 때 에코하고 응축수 탱크로 순환을 시켜서 폐열을 회수하는 거고, 그 회수된 열을 펌프를 통해서 보일러에 흡수하는 장치고, 또 하나는 보일러가 가동될 때 응치수 탱크에서 절탄기를 거쳐서 보일러로 들어가는 요 두 가지 방식이에요. 물론 각기 방식의 장단점은 있을 수 있어요. 현장에서 운영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운영해보고 이렇게 해봤을 때는 요 아래 B 요 부분이 설비가 이게 맞는 겁니다. A보다는. 왜? 이 보일러 응축수가 이렇게 순환펌프로 돌려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가열해지만은, 이게 똑같은 시간에 가동된다고 할 때 하부에서 인출하는 온도는 이렇게 86.43도가 안 되죠. 잘 돼봐야 70도, 65도, 70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응축수를 바로 절탄기를 통해서 보내가지고 급수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보다 효과적이다. 이 A 부분보다는 요 B가 보다 효과적이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있어요. 야, 그러면 이게 보일러가 펌프가 급수 펌프 돌아갈 때는 상관이 없지만 급수 펌프가 안 돌아갈 땐 이 자체가 스팀으로 변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게 대기 개방형 아닙니까? 대기 개방형에다가 이 안에 있는 물은 포화수기 때문에 스팀으로 발생될 수가 없죠. 포화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또 설령 일부 증기가 발생했다 해도 보일러로 들어가는데 뭐 무슨 문제가 있어?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B 타입으로 설비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자, 다음은 펌프 실무적인 건데, 우리 그 나라에 설비되어 있는 거 보면 펌프 토출축에는 압력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예? 근데 흡입축에는 절대 압력계가 없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설비하시는 분들이 희한하게, 여기 외국 같은 경우는 흡입 토출이 다 달려 있어요. 예? 근데 국내 설비는 거의 토출축만 돼 있어요. 그럼 왜 흡입축과 토출축이 돼 있어야 되냐? 이 펌프 흡입 토출축의 차압이, 지금 여기 차압이 델타 P가 흡입 압력 마이너스 토출 압력하면 이 차압이 결국은
지금 이 펌프가 운전되는 실양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명판의 양정이 100m다. 100m인데 여기 차압을 보니까 차압이 얼마가 흡입토출 차압이 약 뭐 5kg다. 그러면 5kg라 그러면 실제 여기에 걸리는 양정은 실양정은 50m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이게 초기에 설치했을 때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이게 시간이 가면서 차압이 처음과 달리 이상이 있다라면 라인의 그 어떤 문제점, 뭐 배관이라든가 피팅류야 어떤 이상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펌프의 그 이 능력도 저하가 되죠. 시간이 가면서 경련의 변화가 있는데 그 부분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차압으로 인해서 초기 차압은 5kg인데 가는데 차압이 점점 떨어진다. 차압이 벌어진다든가 떨어진다. 그렇죠? 차압이 점점 크게 생긴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예, 떨어지면 떨어져도. 그런 걸로 인해서 펌프 임펠러라든가 이 펌프의 성능이 떨어지는 것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펌프 라인에는 흡입 토출축에 반드시 압력계를 설치해 가지고 이 차압을 가지고 이 명판에 있는 양정과 비교해서 실제 우리가 70m인데 명판에는 지금은 4kg 차압이 걸린다면 40m밖에 안 되니까 30m 여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여유에 따라서 다음에 펌프를 설치할 때 용량이 좀 작은 걸 설치해서 에너지 전략도 할 수가 있고 기존의 펌프의 임펠러를 가공해서 이 차압을 좀 줄이면은 차압을 갖다가 저거 낮출 수 있으면은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참고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전후단의 압력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일러 운전 판넬이나 보일러 뭐 어느 쪽이든 여러 전면에 보면 이 옥시겐 아날라이저 가스컴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산소 O2 농도 측정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 사용하는 건 무관심하게 관리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엉뚱하게 설치하냐. 자, 지금 오퍼레이터에 여기 보면은 EFF 효율이고 O2, CO.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게 O2 농도가 에너지 낭비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죠? O2가 너무 높으면 O2가 공연비에서 O2가 5% 이하로 법에서 돼 있는데 5% 이상 되면 과잉 공기로 인해서 에너지 손실이 되죠. 그걸 이게 자동으로 측정하게 해놓은 건데 여기 지금 이 사진에 있는 거는 여기 연료를 지금 LNG를 쓰고 있어요. LNG. LNG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O2 측정을 한다고 해놓고 설정은 헤비 오일. 자, 헤비 오일이 뭐예요? 중류의 중류. 설정을 중류로 설정해 놓고 이걸 측정을 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죠. 21% 산소 지금 대기 중의 농도인데 여기 LNG가 있는데 이거를 헤비 오일에다가 맞춰놓고 쓰고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관리를 안 하는 곳이 현장에 좀 많아요. 제가 10군데 가면 한 7군데, 8군데가 그렇더라고요. 이거 제대로 쓰는데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일러에 지금 이렇게 이게 설치되어 있다면 제대로 연료하고 맞춰서 이 O2 농도를 보고 지금 과잉 공기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도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 관리할 때 좀 제대로 그냥 에어컨 키듯이 스위치만 툭툭 놓고 왔다 갔다 하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요. 이런 거 좀 잘 관리하자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희망 나눔 실천 기업이고 템스크 ENG는 여러분들과 같이 협업으로 살아가는 회사입니다. 늘 잊지 마시고 뭐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보일러 부분, 유틸리티 부분에 보일러 관련된 유틸리티 부분이라든가 이런 냉난방 설비에 트러블이라든가 이상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성심껏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허는 재증발전기에 대한 특허입니다. 재증발전기 회수하는 장치에 대한 거니까 만약에 응추스탱크에서 재증발전기가 많이 나가면 연락 주세요. 제가 한번 방문 드릴게요. 네, 기술인이 최고가 되는 날까지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열심히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기 우리 저 군대 동기입니다. 요거는 본인이고요. 저고 우리 저 안상돈, 김수송, 민성근 아마 지금은 동기인데 나이도 거의 똑같아요. 저하고. 지금 아마 한국 나이로 66 됐을 겁니다. 한국 나이가 아니라 요즘 저 나오는 나이로. 그러니까 혹시 여기 사진에 있는 분들과 지인이 있으면 어디 여기 있는 분이 계신지 이 세 분 중에도 그래도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얼굴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꼭 연락 한번 주십시오. 1업 둘둘의 0127. 그리고 이 올리는 동영상 유튜브 채널은 화력지원 최재선으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는 업무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들 업무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제가 하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참고만 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많은 여러분들의 기술적 도움에 이바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